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네, 법원은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굉장히 오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의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 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 시설과 배기, 배수 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네. 자, 두 차례 신문기일 동안 노사가 반도체 핵심 공정 이제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그 인원을 두고 치열하게 좀 다퉜는데 이 인원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쉽게도 이 법원은 최소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앞선 두 차례 신문 기일에서도 이 생산 라인에 투입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노조 측은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보완 작업에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 인원만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원이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측은 신문기일에서 반도체 DS 부분에 투입해야 하는 인원을 한 7,000명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 인원이 2,300여 명 정도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은 전체 규모는 제대로 밝히진 않았지만 안전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사측 요구의 한 80% 수준인 1,900명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미 노조 측보다는 사측이 주장하는 규모의, 그러니까 생산시설에 차질이 없을 정도, 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인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안전보호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 라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며 언론에 공개를 하진 않기로 했는데요. 이 안전보호시설에 생산 라인과 안전 라인 두 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생산 라인만 쟁의 행위를 허용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우려를 했습니다. 예. 지난달 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때도 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게 어떤 걸까요? 네, 그때 지난달이었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번 멈추면 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이 폐기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예. 당시 재판부는 공정 전체를 변질과 부패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측이 요구한 쟁의 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을 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금지한 쟁의 행위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인 24시간 연속 순환 공정에 있는데요. 이 법원은 24시간 가동되는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볼 때 일정 시간 내에 후속 공정을 진행을 하지 못하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이 이 웨이퍼가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최소 인원도 그렇고 또 쟁의행위 범위도 그렇고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 쪽에서도 사실상 사측의 주장이 대다수 인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노조법 42조 2항은 이 사업장의 안전보호 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와 운영을 정지 및 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유지가 무엇이냐 여기를 두고 이제 사측과 노조가 다퉜던 건데요. 예. 법원은 여기에서 정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상태나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는 평상시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생산에도 차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사측 입장을 들어준 겁니다. 예. 그럼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노조는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는데요. 계속 입장이 없다가 방금 전인 1시 20분쯤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해서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인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노조
노조 측은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며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주말 또는 연휴 정도의 인력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이 7,000명보다는 더 적은 인원이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상 쟁의 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을 통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를 취합을 해서 노조에게 통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결과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일 총파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예. 같은데요. 이 인원이 얼마나 빠지냐, 여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인원 특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삼성전자 노조는 이 신청과 결과 관계없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현재까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한 4만 7천여 명 정도 되고요. 노조는 5만 명 이상이 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두고 또 사측과 노총, 양측 공방도 예상돼서 파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관심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노사의 또 협상 과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법원의 판단 내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